지금 통장에 있는 돈 정말 안전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 안심하죠. 그런데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손실입니다. 오늘은 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선택이 매년 조용히 돈을 깎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안전한 자산 관리는 무엇인지 숫자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금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장을 만들고 나면 더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3% 중반대입니다. 1억 원을 1년간 맡기면 3.5%로 계산했을 때 세금을 떼고 손에 쥐는 이자는 약 296만 원입니다. 확정된 숫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인당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5천만 원이 넘으면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 넣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번거로움도 줄었습니다. 은행이 어려워져도 1억 원까지는 정부가 돌려준다는 안전판이 두꺼워진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원금만 지키면 충분한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중반대 금리라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도 3%대이니 겉으로 보기엔 물가만큼은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는 3.5%는 세금을 떼기 전 숫자입니다. 이자 소득세 15.4%를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이자는 2.96%로 줄어듭니다. 마트에서 가격표에 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계산대에서 부가세가 더 붙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이는 숫자와 실제로 손에 남는 숫자는 다릅니다. 표면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비슷해 보였지만 세금을 떼고 나면 결국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입니다. 통장의 숫자는 분명히 늘어나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10%를 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돈을 맡겨두기만 해도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요즘, 물가를 못 따라가는 돈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야금야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을 지키고는 있지만 키우지는 못하는 상황. 바로 여기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원금만 지키는 것이 정말 안전한 투자일까? 이 질문이 우리를 배당주라는 낯선 세계로 이끕니다. 최근 2년 동안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KB금융은 약 130%, 하나금융지주는 약 117%, 우리금융지주는 약 115%, 신한지주는 약 9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합산순이익은 18조 원에 가까웠고 올해는 연간 배당 총액이 처음으로 5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배당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그동안 은행주 하면 떠올렸던 따분한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보통 배당금에는 15.4%의 세금이 붙지만 이 방식으로 받는 배당금은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아도 일반적인 배당은 세금을 떼고 약 85만 원만 남지만 비과세 배당은 10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같은 배당금인데 받는 방식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금융지주들도 2027년까지 비슷한 제도를 차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지금의 배당 수익률 자체는 예전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분기마다 꼬박꼬박 배당을 주고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여기에 매주 또는 매달 돈을 나눠주는 커버드콜 ETF까지 등장하면서 다달이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이라는 그림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은 마치 월급날이 계속되는 것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숫자들 앞에서 예금은 갑자기 답답하고 고지식한 선택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배당주에는 예금에 없는 변동성이라는 변수가 따라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5%인 상품에 5천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세후로 받는 배당금은 약 212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주가가 10%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에서 500만 원이 줄어들고 받은 배당금을 다 더해도 약 289만 원의 손실이 남습니다. 배당 수익률 5%만 보고 들어갔다가 주가가 그보다 더 빠지면 전체 수익은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배당은 기업이 번 돈에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빠지면 배당금도 줄어드는 배당 삭감의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월급이 줄면 씀씀이부터 줄이는 것처럼 회사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배당부터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해서 배당을 유지하기보다 고간을 지키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할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1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지면 화면에 찍히는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더 높게 나옵니다. 배당 수익률 10%라는 숫자만 보고 뒤늦게 들어갔다가 주가가 더 떨어지며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함정입니다. 배당이라는 글자 뒤에는 늘 변동성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금이 잔잔한 호수라면 배당주는 물고기가 많지만 파도도 치는 바다와 비슷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흔들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방금 본 것처럼 주가가 폭락해서 숫자만 부풀려진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진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해마다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배당 성장주입니다. 국내에도 오뚜기나 농심처럼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모두 거치면서도 배당을 줄이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 해의 배당 수익률 숫자보다 수십 년에 걸쳐 배당을 늘려온 기록 자체가 더 든든한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개별 종목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대신 SCHD나 VYM처럼 수백 개의 배당주를 한데 묶은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ETF 하나만 사도 수백 개 우량 기업에 나눠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개별 종목을 일일이 고르고 분석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어느 한 기업이 흔들려도 전체 바구니는 비교적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증권 계좌만 있으면 일반 주식을 사듯 똑같은 방법으로 매수할 수 있어 시작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해외 ETF들은 아직 국내 금융지주처럼 비과세, 배당 혜택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배당주 투자의 매력을 누리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도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시간입니다. 배당 소득세는 15.4%로 이자 소득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집니다. 이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 안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 수익은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 소득이 적은 분들이 해당하는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도 9.9%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의 15.4%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ISA 안에서 생긴 수익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잡히지 않습니다. 배당이 늘어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ISA를 쓰면 이 부담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집니다. 노후 자금을 더 든든히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연금저축에 매년 600만 원까지 넣으면 소득에 따라 13%에서 16% 정도를 연말정산해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와 달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배당주 투자는 최소 10년 이상 묵힐 수 있는 돈으로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 팔아야 한다면 손실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가정으로 10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고 세후 이자를 매년 같은 조건으로 재해치하면 10년 뒤 원리금은 약 1,340만 원 안팎이 됩니다. 같은 1천만 원을 배당과 주가 상승을 합쳐 연평균 6%로 꾸준히 재투자하면 10년 뒤에는 약 1,790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매년 수익률이 똑같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단순한 수치이지만 같은 출발점에서 시간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금과 배당주 중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목적에 따라 나누어 담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도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1년에서 3년 안에 써야 할 전세 자금이나 결혼 비용처럼 원금이 꼭 지켜져야 하는 돈은 예금에 둡니다. 반면 10년 뒤 노후를 위한 돈이나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한 돈은 ISA 같은 절세 계좌 안에서 배당 성장주와 분산형 ETF로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일부는 예금에 나머지는 ISA 안에 배당 ETF에 나누어 넣는 식으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예금 70%, 배당주 30% 정도가 무난합니다. 아직 30대나 40대로 투자 기간이 긴 분이라면 배당주 비중을 60%까지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처럼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사 앱 하나만 깔아도 오늘 다룬 방법들을 그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단정 짓기보다 내 돈이 언제 필요한지에 맞춰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했다면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이를 일비하지 않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당주와 예금 중 무엇이 더 안전한가에 대한 답은 역설적이게도 둘 다 적절히 섞는 것입니다. 예금은 원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배당주는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고 자산을 키워주는 창이 되어줍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안전이라는 말을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내 돈의 가치를 지켜낸다는 더 넓은 의미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예금과 배당을 적절히 나누어 담는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배당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져가느냐입니다. 같은 1천만 원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쪽이 시간이 지날수록 몇 배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5년, 10년이 지나면
같은 출발점에 섰던 두 사람의 통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살펴본 숫자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면서도 단단하게 키워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